볼게요. 스텝 2. 스텝 2. 6번부터 해봅시다. 6번은 무슨 얘기인가? 아, 그래. 그럼 처음부터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가자. 차라리 여기서. 우리 더 개념 블랙라벨반에서 한번 했던 얘기긴 한데,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이야기, 교육과정 외의 이야기긴 하지만, 알고 있으면 해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만 해줄게. 알겠죠? 들었던 친구도 있을 테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복소 평면이야. 복소 평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부터 차근차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복소수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는 이쪽을 이제 실수 부분으로 잡아주고, 이쪽 부분을 허수 부분으로 잡아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내가 2 더하기 i를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거기는 걔를 2,1로 표현함으로써, 그러니까 아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표현함으로써 얘를 2,1이라고 하는 점에 대응을 시키겠다라고 우리끼리 뭘 하면 약속을 해주게 된다면 복소수도 여전히 평면에 나타낼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좀 재밌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어, 중학교 때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중학교 때는 실수가 수책의 끝판왕이라고 깊게 믿고 있었잖아. 그지? 근데 사람들이 허수라고 하는, 허수 단위, i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지? 약속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상 약속의 학문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상황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평면 자체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복소수도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소수의 크기가 있나요, 없나요? 실제로? 없죠. Z의 크기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이 복소 평면상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루트를 씌워준 것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크기예요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그냥 만들어진 평면을 가지고 복소 평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우리 어, 일단 음, 그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겠다고 음, 그냥 정의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교육과에서 빠진 지 되게 오래됐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시절에 그때 배웠던 이게 되게 옛날 것 같지? 근데 그때 배웠던 그 시절의 그 이야기거든.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면 우리가 크기가 1인,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복소수들을 배운 적이 있는데 크기가 1인 복소수들 중에서 선생님이 좀 유명한 복소수예요라고 해서 알려줬던 거 있잖아. 그런 녀석들이 전부 다 사실은 크기가 1인 복소수들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의 n제곱이 1이 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여기는 요 녀석을 정의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n 주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세제곱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고 하는 거는 세제곱하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건 4제곱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2분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는 거는 6제곱을 하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다시 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된 녀석은 8제곱하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걔네들의 주기를 갖고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써준 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얘네들이 전부 다 크기가 1인 복소수들이.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 얘를 점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0, 다시 마이너스 1, 0이었을 거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이 플러스만 가지고 하자. 얘는 2분의 루트 3이었을 거야. 그죠? 여긴 요 녀석은 0,1이었을 거고 요 녀석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었을 거예요. 얘도 플러스인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 전부 다 크기가 1인 녀석들이야. 그럼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재밌는 성질이 하나 있어. 봐봐.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라고 했을 때 요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얘를 한번 점으로 찍어볼게. 얘를 점으로 찍어볼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뭐가 되겠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요 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지. 됐어? 근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선을 이렇게 그려본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요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120도가 돼. 됐어? 근데 얘는 세제곱하면 1이 된다고 했잖아. 세제곱하면 1이 된다. 그러면 얘는 120도만큼 한 번 더 가고 또 한 번 더 가게 됐을 때 1,0에 도달하게 되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곱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각도만큼 더 갈 거예요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얘에 대한 증명은 미적분까지 가서 승합함수의 덧셈 정리까지 우리가 배워야 사실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할게요. 대신에 요 성질을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의 각도를 조사해가지고 얘가 120도가 됐던 이유는 얘가 60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죠? 얘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게 될 테니까 제 60도가 되니까 제가 12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세 번 만에 1이 됐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뭐야? 여기잖아, 여기. 그럼 얘는 180도니까 한 번 더 가면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 녀석은 i는 0,1이잖아. 얘는 90도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가야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이 다 똑같은 그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여기서 얘도 한번 봐봐. 여기는 얘. 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뭐야?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요점이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얘는 몇 도예요? 45도거든. 그러니까 얘가 두 번을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애? i가 되는 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8번을 가게 되면 1이 되는 애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60도에 해당하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복소 평면상 이런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질로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옛 녀석들의 주기를 해석할 수 있어. 됐어? 근데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애니까 얘네들이 좀 뭐하다? 유명하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거 꼭 암기해 주세요라고 알려줬던 것들이거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토대로 생각하면 어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얘네들을 토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편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얘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m제곱 이렇게 이 식을 바라보는 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하기에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 녀석은 지금 뭐겠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실제로 여기는 요 점을 의미하게 될 거야. 그럼 얘는 거꾸로 이렇게 8번 하면은 다시 1이 되니까 얘도 여전히 8주기의 i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녀석은요. 요 녀석은 아무리 제곱을 한다고 해도 그 크기가 계속 1로 유지되는 녀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다시 요 녀석은 몇 제곱을 하든 상관없이 그 크기가 1로 유지돼. 근데 여기는 얘는 4의 n제곱이니까 n이 커질수록 이 값 자체는 커지고 있잖아. 여기는 얘도 루트 2의 m제곱이니까 얘의 값 자체는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누구일 수밖에 없었고 얘일 수밖에 없었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었어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됩니다. 왜? 얘는 빙글빙글 돌 거 아니야. 그죠? 빙글빙글 돌 거야. 계속 돌 테니까 그 크기가 1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크기가 1인 것 중에서 마이너스 1, 요 녀석, 얘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은 지금 뭐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돌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총 8주기 중에서 네 번째 걸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m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8k 플러스 4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로 나눈 나머지가 4인 녀석이어야만 지금 저기는 저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비교를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뭐로 해석한다면 루트 2로 해석한다면 거기는 게 4, n제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m 값은 뭐가 된다? 4n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만족하는 m 값은 뭐가 있겠어? 다시 n을 기준으로 생각할까? 얘가 4n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n 값은 2k 더하기 1의 형태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n은 홀수의 형태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4배 한 게 m이 됐으면 좋겠어가 되는 거니까 얘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n이라고 하는 게 홀수였으면 좋겠으니까 n이라고 하는 건 11부터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럼 m이라고 하는 건 그거의 4배가 되니까 44부터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는 요 녀석이 다시 여기는 요 녀석이 13,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7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얘를 4배를 해버렸을 때 뭐가 되니? 4배를 해버렸을 때 100보다 작아지는 상황까지만 가능한 거잖아. 근데 25 곱하기 4라면은 뭐니까? 100이니까. 얘는 몇 가지? 23까지 가능하다는 소리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거기다 4배를 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9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게. 92가지 4배를 해주면 92가죠.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홀수에서 6번째 홀수에서 몇 번째 홀수? 얘는 몇 번째 홀수가 되니? 다시 10 몇 번째 홀수야? 12번째 홀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총 7개의 순서쌍이 있었군요. 라고 해서 답은 7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여기는 얘를 한 땀 한 땀 다 노가다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애를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해석의 장점은 뭐야? 여기는 얘가 어떤 애야. 여기는 얘가 어떤 애야. 여기는 얘가 어떤 애야라는 그 상황들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심플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복소 평면을 가지고 장난치는 지금 요 흐름 있잖아요. 돌려. 제곱하는 거, 세제곱하는 건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그 각도만큼 더 가는 거야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해석을 토대로 우리는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9번 문제가 질문이었는데 9번 문제 보자. 9번 문제. 자,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얘도 좀 유명한 복소수잖아, 얘들아. 여기는 얘는 뭐야? 제곱하면은 i가 되는 애의 역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i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그지? 제곱하면 i분의 1. 그럼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는 얘는 그러면 몇 주기가 되겠어? 8주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각각 내가 이거 실수화시켜서 생각을 해준다면 얘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1 플러스 다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관찰하겠다는 소리야 지금.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거랑 이걸 두 개 더해서 관찰하겠다는 소리는 처음에 여기서 시작 다시 여기서 시작하겠다는 소리거든. 됐어? 여기서 시작해. 여기서 1 해주면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는 얘가 되는 거고 하나는 얘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거야. 이해됩니다? 됐어?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겠어? 요 값이죠. 그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사라질 거고 실수 부분은 여기는 요 녀석의 몇 배가 되니까 두 배가 될 테니까 이 녀석의 두 배인 루트 2분의 2가 되니까 루트 2가 될 거야. 그죠? 됐어? 그 다음에 거기는 걔를 제곱하게 되면 얘 더하기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 더하기 얘는 지금 실수 부분은 0이 될 거고 허수 부분은 두 개 더하면 빵이 되니까 두 개 더하면 0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면 세제곱을 하면 여기는 얘네들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여전히 허수 부분은 사라질 거고 실수 부분은 이 녀석의 두 배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네 제곱을 하면 둘 다 이쪽으로 보이는데 얘네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5제곱을 하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6제곱, 7제곱, 8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8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1이었을 때는 루트 2로서 두 개 더한 결과가 1보다 커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음수, 그 다음에 음수 다시 음수, 음수, 다시 음수, 0, 그 다음에 양수가 되면서 여기가 다시 루트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7과 그 다음 8 하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다시 8번째에서는 얘네들에서는 지금 얘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확정을 지을 수 있겠네요. 라는 이야기. 이해됐어요? 지금 이거 이왕 한 김에 지금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나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니? 지은이 알겠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여기는 얘에다 내가 1제곱, 1제곱을 하겠다는 얘기는 얘 더하기 얘를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 점이랑 요 점이 지금 얘의 1제곱인 거고 얘의 1제곱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버리게 되면 지금 실수 부분들은
이 값의 2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허수 부분은 얘 허수 부분 얘 허수 부분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값은 더하면 0이 될 게 분명하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어쨌든 뭐가 됩니다? 실수가 되긴 할 텐데 그 중에서 여기는 얘의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여기가 1일 때 상황이고 얘가 2일 때 상황이고 얘가 3일 때 상황이고 여기 얘가 4일 때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5일 때 상황은 다시 5일 때 상황, 그다음에 6일 때 상황, 그다음에 7일 때 상황, 그다음에 8일 때 상황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됐습니다. 그럼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걔가 1보다 커지는 걸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일 때랑 7일 때랑 8일 때만 지금 1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나머지 여기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얘네들은 전부 다 0보다도 작거나 같은 상황들이 돼버릴 테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주기, 8개의 주기 중에서 첫 번째 거랑 7번째 거랑 8번째 거만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족하는 상황이군요. 라고 판단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체 50개 중에 판단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까지 48개는 지금 8개씩 끊어가지고 몇 번이 나오는 거니까 6번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얘에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거 세 개씩 6번이니까 여기서는 총 18개에 만족하는 정수값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고. 그다음 49번째랑 50번째가 있었을 텐데 49번째는 여기 첫 번째 상황이랑 일치하는 거니까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전체 몇 개가 됩니다. 얘는 19개가 될 수밖에 없군요. 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심화 개념이라고 배우는데 너희가 실제로 그래서 심화 개념이라고 배우는 것 중에 대부분이 예전 교육 과정에 있었는데 사라진 것들. 그죠? 걔네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는 걔가 사라져서 지금은 쓰지 못하는 그런 녀석들을 심화 개념이라고 특수한 경우라고 배우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사라져서 우리한테 좋은 점이 뭘까? 안 배워도 좋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같은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에 그 문제의 난이도는 되게 확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배울수록 어때? 쉬운 거야. 쉬우려고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알겠죠? 개념 하나 배울 때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거지.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 본질이 어디 있어? 가져다 쓰는 능력. 가져다 쓰는. 음, 개념들이 이렇게 있어. 걔를 가져다 쓰는 능력들이 결국 수학의 본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가져다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은 게 당연히 좋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거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까지 알면 사실 베스트겠지만 여기는 이 이유를 설명하려면 생각함수의 덧셈 정리까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이 커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유는 생략하고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럼 10번 봅시다. 얘는 뭔가요? 자, 내 실수 A, B, C, D에 대해서 지금 요거를 만족한대. 지금 요거랑 요거를 만족한대. 그때 CD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천천히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예에서는 A 더하기 BI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 제곱이 일단은 3 플러스 뭐야? 2I야 라는 생각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의심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좀 의심되는 게 저 녀석 있잖아, 저 녀석. 저 녀석은 왠지 선생님 느낌상 여기는 얘를 제곱한 녀석일 것 같은 느낌이 꽤 많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는 얘는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녀석은 4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이 녀석이 이 녀석의 제곱이었다면 얘가 넘어가면은 그 켤레 복소수를 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완료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한번 제곱해 볼까?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i의 전체 4제곱을 해볼까? 그럼 얘는 9에다가 6이니까 12i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아이고 딱 맞네, 그지?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지금 얘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고 얘가 넘어가서 생각하면 얘는 a 더하기 bi의 전체 4제곱에다가 a-bi의 전체 4제곱한 이 결과가 지금 c 더하기 di입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녀석을 계산만 해주면 될 거야. 근데 잠깐만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쵸? 일단은 요 녀석의 내제곱이 이거가 됐으니까 근데 잠깐만. 아니 뭐야 이게. 별로 할 얘기가 없었네. 사실 이 녀석의 켤레가 뭐야 얘들아? 요 녀석이죠. 그죠?
요 녀석의 켤레가 요 녀석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녀석의 4제곱을 이걸로 봤다면 그러니까 요 녀석이 지금 5 더하기 12i로 봤다면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 5-12i가 되겠지 뭐.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결과가 얘라는 소리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얘는 켤레복소수의 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수 부분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다. 실수 부분을 구해주세요라는 이야기인데 25 더하기 144가 될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얘가 5대 12대 13을 알고 있으니까 맞아? 피타고라스에서 5대 12대 13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13의 제곱인 169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여기까지 하면 질문은 끝이네요. 그리고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했었나?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3번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3번부터. 자, 두 복소수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이거는 얘들아 진짜 많이 나오는 변형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그 변형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설명하고 갈게. 그러니까 알파바가 4야. 그 다음에 베타바가 얼마야? 4야. 라고 하는 이 사실 중에서 궁금한 게 이거였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정상이겠어? 알파분의 1은 4분의 알파바야. 다시 알파분의 1은 4분의 알파바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줄 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였어.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되고 베타분의 1은 4분의 베타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궁금한 이 녀석은 결국 뭐가 되겠어? 4분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는 요 녀석에다 바를 때려버린 게 요 녀석이 될 거니까. 그지? 이 위에 있는 녀석이 될 거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뭐가 된다? 4분의 2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거 뭐야? 다 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이 녀석에 지금 몇 제곱을 하자는 소린데 2, 4, 6, 8 제곱을 하자는 소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1, 2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은 뭐야? 세 제곱하면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6제곱하면 1이 되는 녀석이니까 6죽이겠구만. 여긴 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서 저기는 쟤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흐름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되게 계산이 쉬워지죠. 여기는 이것만 잘 생각해봐요. 궁금한 게 이거였고 주어져 있는 게 이거였을 때 이런 식의 변형은 너무나 타당합니다. 라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쭉.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는 거. 봐봐. 우리가 15번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한다면 있잖아. 15번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한다면 뭔가 막 계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하지 마 일단은.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딱 봤을 때 어때? 켤레 복소수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 그럼 우리의 생각은 사실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멈춰 있어야 되거든. 켤레 복소수의 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두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실수일 거야, 곱하면 실수일 거야. 맞아? 더하면 그냥 실수가 되고 곱하면 양의 실수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항상 실수인 것만 골라주세요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네들이 결국 이 복소수랑 이 복소수가 켤레 관계였어요. 근데 걔네들을 더하거나 곱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걔는 무조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을 잠깐 봐봐. 이 녀석의 켤레를 씌운 게 이 녀석 아니야? 그치? 다시 Z1, Z2가 있었어. 그 여기 각각의 켤레였어. 이렇게 된 거랑 Z1과 Z2 이렇게 있었을 때 더한 거는 더한 거의 켤레로서 뺀 거는 뺀 거의 켤레, 곱한 거는 곱한 거의 켤레, 나눈 거는 나눈 거의 켤레가 되면서 얘들이 각각 다 쪼개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가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었잖아. 그러니까 켤레를 씌운다는 건 그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일 안에 있는 거의 켤레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는 봤을 때, 또 켤레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전체 켤레를 씌워버리면 Z1의 켤레, Z2의 켤레의 켤레가 되니까 Z1의 켤레 곱하기 Z2가 될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했더라? 켤레의 관계라고. 두 개가 켤레의 관계인데 두 개를 더하고자 했으니 당연히 얘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군요.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럼 두 번째 건 어때요? 얘는 Z3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여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뭐야? 서로 켤레 관계잖아. 됐어? 다시
Z3의 제곱이랑 Z3의 바의 제곱인데 얘는 그럼 Z3의 제곱의 바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테니까 얘랑 얘가 켤레 관계거든. 됐어? 근데 여기는 켤레 곱이고 얘는 켤레 합이니까 실수가 될 수밖에 없고 실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당연히 실수 값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럼 리을도 볼까? 리을. 이 녀석은 뭐야? Z3의 바의 세제곱 더하기 1이잖아. 이 녀석은 Z 세제곱에 3의 세제곱에 더하기 1이잖아. 이거 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인데 얘랑 얘가 서로 무슨 관계? 켤레 관계.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건 2니까 실수에다 2를 더한 건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다음 디귿 보자. 디귿도 딱 보니까 얘는 지금 얘로 묶여있네. 그럼 Z3의 바의 i로 묶어버리면 요렇게 두 개가 나올 게 분명하잖아. 요거 분의 1이랑 요거 분의 1 나올 게 분명하잖아. 근데 이거 두 개가 뭐야 지금 현재? 서로 켤레 관계죠. 됐어? 그럼 두 개 서로가 켤레 관계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결과는 이거는 실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근데 얘가 실수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여기는 얘는 실수라는 보장이 없어. 얘는 그 보장을 할 수 없구나. 디귿은 틀렸구나. 답은 기억 리을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설명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 그냥 문제를 풀었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겠어? 어이구 이거 되게 켤레 관계네. 맞네. 켤레 관계 맞네. 얘는 이렇게 켤레 관계인데 얘네들이 지금 실수란 보장이 없는데 틀렸네. 이거는 서로 켤레 관계네. 맞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한 10초 컷 문제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의 그 성질을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걸 가지고 장난쳐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16번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는 할 얘기가 진짜 많네요. 보자. 자, 복소수 Z가 그래요. 요거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자. 그렇게까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진 않아 보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꼭 질문을 해주고요. 오케이? 넘어가자. 나 여기 얘를 딱 봐봐. 17번 문제 딱 보는 거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어지럽게 생긴 요 녀석이 되게 궁금했는데 요 녀석을 딱 보니까 뭔가 좀 아쉬워요. 얘가 2였으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Z에다 2만 곱해주면 얘는 유명한 애로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2가 앞에 붙어있는 모습이잖아?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은 통째로 그냥 하나의 오메가가 되는 거고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고 오메가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오메가 10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3주기로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9개는 싹 다 지워버려도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라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지워버려도 괜찮겠네. 됐습니다. 뒤에 있는 9개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소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는 여기다 쏙 집어넣고 계산만 해주면 답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주기성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열심히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관찰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하면서 편하게 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18번. 그래요.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얘를 딱 보면 얘도 뭐야? 세제곱하면 1 되는 그 오메가란 말이야. 그 세제곱이 1이니까 1이고 여기는 얘는 또 뭐야? 제곱은 넘어가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차수 내리기도 할 수 있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잠깐만 하나만 할게. 우리가 보통 여기는 요 녀석은 이렇게 지금 딱 알고 있는 형태로 나왔으니까 바로 세제곱이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세제곱이 바로 1이 되는 거야 라는 상황을 알고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야 라는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z제곱은 마이너스 z에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얘랑 얘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변형을 통해서 요 얘를 깔끔하게 1차로 다 바꿔주고 풀 수 있다 라는 소리가 되잖아. 근데 거기 있는 걔를 내가 몰랐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표현이 막 바뀌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걔는 좀 유명한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인데 그럴 때는 그냥 3을 넘기고 1을 넘겨서 3z. 아니잖아. 이거 페이크였네. 얘가 3일 때가 오메가였네. 그죠? 맞아? 이 유명한 애 아니었잖아. 이거 아니네. 그죠? 그럼 딱 좋다, 야. 그죠? 딱 이 상황일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3z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루트 2i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뭘 얻을 수 있어? 9z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얘가 나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야? 2차 방정식을 하나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2차 방정식이 하나 완성이 된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차수 내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수 내리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는 3차짜리를 최선을 다해서 1차 이하로 줄여준 다음에 계산을 하면 좀 편하겠군요. 라는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차수 내리기 여기서 요 클래스에서 설명했었니 내가? 지윤이만 들었으면 된 거야. 들었죠? 좋습니다. 그럼 넘어갈게. 괜찮지? 넘어가. 다음 19번. 이거는 경민이 요청사항. 그죠? 자, 봐봐. 여기는 요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느낌. 잠깐 시간을 줘볼까? 한번 풀어볼래? 오케이? 잠깐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는 얘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여기는 요 녀석은 이 녀석의 한 허근이니까 얘는 오메가구나. 얘는 3주기를 갖게 될 거야. 3주기를 갖게 될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얘에다가 지금 이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을 집어넣게 된다는 소리인데 얘네들 자체가 지금 3주기를 갖게 되니까 여기는 요 녀석들도 3주기를 갖게 될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주기에 대한 얘기로 지금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나의 관심은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여기서 지수 법칙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메가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 이렇게 있었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녀석을 오메가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으로 바라보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얘는 말 그대로 2의 세제곱이라는 8제곱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저렇게 되는 건 아니야. 실제로 여기는 얘를 계산하면 얘는 뭐야? 2의 6제곱이 되는, 오메가의 6제곱이 되는 거지. 2 곱하기 3, 6제곱이 되는 거. 얘는 8제곱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럼 나의 관심은 결국 뭐야? 오메가라고 하는 거에 여기 지수 쪽. 여기는 요 녀석이 3주기라고 했으니까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은 요거밖에 없어. 지금 현재 이 관심만 정확하게 가져가면 되거든. 그러면 거기 위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비교해봐요. 처음엔 1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2가 있었고 2의 제곱이 있었고 2의 세제곱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가서 2의 2024제곱이 있었어. 이 정도만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2의 1제곱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는 얘는 2의 0제곱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2의 0제곱이 1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애예요. 여기까지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다시 얘가 1인 거고 여기는 얘가 2인 거고 여기는 얘가 4인 거고 여기는 얘가 8인 거고 얘가 16인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소리잖아. 근데 나의 관심 주제는 뭐라고? 얘가 3으로 나온 나머지가 몇인지가 관심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3으로 나온 나머지에 대한 생각을 3으로 나온 나머지는 1이잖아요. 3으로 나온 나머지는 2겠네. 3으로 나온 나머지는 1이네.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네.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이네. 그러면 2에 5제곱이 있었어. 32가 있었어. 3으로 나온 나머지는 2가 되겠네. 아, 얘는 3으로 나온 나머지 입장에서 바라봤더니 1, 2, 1, 2, 1, 2, 1, 2, 1, 2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몇 주기가 되는 거야? 2주기가 돼버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몽땅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돼 있는 녀석 두 개만 그러니까 F 오메가 곱하기 F 오메가의 제곱만 계산해 준 다음에 그 녀석의 몇 제곱을 하면 되겠어? 1012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일 테니. 잠깐만 잘못했나? 잘못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오메가의 제곱 에다가 오메가의 4제곱에다가 여기에 지금 오메가 F1 이렇게 된 이 녀석이 하나 추가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요것만 지금 나는 이게 또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됐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 녀석은 또 뭐랑 똑같으니까 그냥 오메가랑 똑같을 거 아니야.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랑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라.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또 뭐랑 똑같니?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건 오메가 바랑 똑같죠. 요거 이해돼?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봐봐.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의 근이 오메가였잖아. 오메가 바였잖아.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거든? 1이거든. 그럼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는 1이란 소린데 두 근의 곱으로 우리가 오메가 바랑 오메가랑 곱하면 몇이 돼? 1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우리 복소평면으로 한번 가봐야 되라. 복소평면 가봐. 이 녀석이 오메가거든. 이 녀석이 오메가 바잖아 지금. 맞아요? 플러스인 거. 얘가 플러스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이 녀석을 제곱한다는 거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가겠다는 소리니까 얘가 되거든. 그러니까 오메가를 제곱하면 오메가 바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사실 뭐랑 똑같은 거야? 오메가 바랑 똑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을 하겠다는 소리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전히 봐봐. 오메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써놨어? 오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니?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오메가 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야? 여전히 또 오메가 바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또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바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뭐야?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인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떨까? 여전히 마이너스 1이겠지. 왜? 여기 오메가 바가 들어갔다면 오메가 바바가 됐다는 뜻인데 그게 다시 오메가가 되면서 얘 더하기 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얘는 1이 될 거고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오메가, F 오메가가 궁금하다는 얘기인데 아까 F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답은 1번이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성질들을 적당히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일단은 저기는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오메가의 여기 지수 쪽에 붙어 있는 이 녀석에 대한 관심이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2의 거듭 제곱들이 막 주어져 있으니까 그 녀석들을 어떻게 3으로 나눈 나머지들에 대한 조사만 해줄 수 있다면 걔가 몇 주기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됐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 끊는 선생님 따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쉬운 부분이니까 너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도 아쉬우니까 저기는 24번 하나만 풀어볼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거를 전체를 다 쪼개서 만족하는 거 진짜로 다 찾아달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야. 그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겠어? 그러니까 루트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주게 됐을 때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주게 됐을 때 뭘 관찰해 주세요라는 소리야. 여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둘 다 음수가 발생한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긴 얘는 그냥 플러스로 가게 될 거야. 이걸 지금 관찰해 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A랑 B랑 C 여기는 얘는 지금 루트가 몇 개짜리였어? 세 개짜리였고 여기는 얘가 A랑 B랑 C가 들어갈 게 분명하잖아. 여기가 A, B,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건 분명하잖아 지금 현재. 그럼 과연 여기는 여기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가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A, B, C가 음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 가능해? 그치. 세 개 다 음수인 상황 가능하고 아니면 하나만 음수인 상황 가능하잖아. 그럼 세 개가 다 음수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일단은 요거 두 개가 합쳐짐으로써 여기 마이너스가 생길 게 분명하고요. 됐습니다. 요거 두 개가 합쳐짐으로써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이거 합쳐진 거랑 얘를 생각했을 때 이거 두 개 합쳐진 건 이거 두 개 곱한 형태란 말이야 지금 현재. 음수랑 음수를 곱한 거니까 양수가 돼 있겠지. 양수랑 음수랑 곱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 그냥 그대로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해? 두 개가 플러스고 하나가 음수인 경우 가능하잖아. 그지? 그럼 이거 두 개를 했을 때 부호의 변화는 없었을 거고 이거랑 이걸 했을 때 부호 변화 없었을 테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면 루트 A, B, C로 나올 수밖에 없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가능한 K 값은 이거 아니면 이거란 소린데 얘를 제곱해 똑같이 뭐가 나오겠어? ABC, ABC가 나올 게 분명하잖아. 됐어? 그럼 ABC 더하기 ABC를 해달라는 소리니까 답은 마이너스 144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봐달라는 소리야. 지금 여기서 이거 문제 풀 때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A랑 B랑 C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아, 얘가 마이너스 71에. 그러니까, 아, 얘가 6이야, 6이야, 2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한 땀 한 땀 고민해달라는 얘기 자체가 아니야. 이유가 뭘까? 일단은, 아무리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얘가 뭐였을 때만, 정수였을 때만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노가다는 사실상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노가다를 난 언제까지 할 건데? 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가 뭐일 수 있어? 3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 하나가 루트 5일 수도 있어, 심지어. 실수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가 정수였다면 부정방정식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루트 돼 있는 거랑 ABC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 상황 두 개를 비교해 달라는 얘기가 분명하니까, 음수의 제곱근 개념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 플러스인지를 조사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적절하게 너희가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의 흐름을. 그러면 우리가 뭘 안 할 수 있어? 소위 말하는 삽질을 부릴 수 있죠. 그죠?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눈여겨봐뒀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와, 확실히 어렵다, 느낌이. 이야, 스텝 3, 확실히 어렵네요. 재밌네, 문제가. 이야, 그래요. 와, 그래. 요건 좀 해볼 만하겠다. 6번 한번 가볼까? 재밌네. 나머지는 너희가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너희가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봐봐.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일단 계산량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일단 찬찬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험들을 좀 쌓아놓으면은 바로바로 파악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그죠? Z제곱이 Z바예요 라고 이렇게 줬단 말이야. Z제곱이 Z바입니다. 이렇게 줬어. 그럼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였죠. 됐어? 저기 이제는 오메가요.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위험한 이야기. 제가 오메가라는 보장은 없어 사실은. 근데 오메가라면 제가 만족될 테니까 제가 만족되는 걸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일 테니까 오메가라는 예시 하나를 가지고 난 저 문제의 답을 구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저게 제가 오메가다라는 보장 자체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야? 조금 야매야. 알겠죠? 야매가 되는 거야. 잘 봐봐. 일단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보여줄게. 일단 여기서 내가 이거 만족하는 애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애는 오메가라는 애가 있었으니까 오메가 중에서도 이제 세제곱하면 1 되는 녀석이었을 테니까 여기는 이만큼은 3개짜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빵이 될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니까? 빵이니까 얘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네? 오메가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전체 n제곱이 되겠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 녀석이 정수가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뭘까?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저 녀석은 오메가 바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오메가 짭입니다. 다시 아까 복소평면으로 넘어가 생각을 해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요 녀석이 뭐였어? 오메가였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거기는 걔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얘 x좌표, y좌표가 다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소리니까 2점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는 몇 도짜리야? 60도짜리야. 그럼 저긴 쟤는 당연히 6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잘 봐봐. 오메가라고 하는 건 몇 주기야? 3주기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몇 주기야? 2주기거든. 그럼 3주기랑 2주기가 합쳐지니까 얘는 몇 주기가 되겠어? 6주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쟤는 오메가 짭이 되는군요. 그럼 얘는 결국 뭘 해달라는 소리겠어요? 얘가 정수가 되게 하는 이니까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얘도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세 번마다 한 번씩 뭐가 나올 거야? 정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걸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 돼버려요. 이해됐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는 얘가 왜 야매라고 하는 거냐면 저기는 저 녀석은 오메가로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긴 제가 성립하는 녀석들 중에는 오메가가 아니라 다른 녀석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있을 수 있을까? 선생님 생각에 얘도 될 것 같거든, 지금. 아, 잠깐만. 그게 될래나? 오메가밖에 없나? 오메가밖에 없나? 일단 한번 그냥 해볼까? A 뭐야? 더하기 BI의 전체 제곱을 실제로 만들어 보자, 얘들. 그럼 얘는 뭐가 돼? 얘가 지금 A-BI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 I 이렇게 될 테니까 A-BI 이렇게 되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뭐에 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2AB라는 게 마이너스 B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아 유일하네. A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유일하네. 그지?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유일하면은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한 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아, 딱 유일하게 나오는구나. B제곱이라는 게 뭐가 되겠어? 넘어가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이게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네. 난 하나가 더 나올 줄 알았더니. 근데 그중에서 지금 이 녀석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 양수인 거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가 될 테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는 오메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음, 될 줄 알았더니 안 됐어. 그래서 선생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다가 뭘 해? z를 곱해 그냥. 그래서 z의 세제곱이 뭐가 되는? 실수가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었던 거거든. 그 z제곱이 실수가 되는 것들은 오메가 말고도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그죠? 되는 게 유일하게 하나만 있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저거 보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을 바라봤을 때 얘는 오메가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럼 반대로 오메가 짭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럼? 오메가 짭. 그러니까 오메가 짭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녀석은 지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 이 오메가랑 오메가 짭의 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메가 곱한 건 여전히 1이 되는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 오메가 여기 요 녀석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렇게 될 테니까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뭐랑 같아? 오메가 바랑 같아. 다시 오메가 제곱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아. 다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가 0이야. 이런 상황이 발견된다면 거기 있는 걔는 오메가 짬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됐습니다. 유일하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현 자체가 얘 빼기로 되는 게 더하기로 바뀌어버렸으면 저 Z라는 건 오메가 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정리는 우리가 3차 방정식 쪽 들어가서 싹 한번 제대로 엎어놓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씩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곧 만나게 될 거야. 알겠죠? 곧입니다. 금방 가게 돼요. 벌써 우리 복소수 끝나가잖아, 그지? 2차 방정식 들어가고 이제 금방 만나게 될 겁니다. 넘어가고요. 아까 문제를 보다가 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8번 문제 좀 재밌어 보이네. 그래요. 얘는 좀 뭐 특이한 방법을 알아야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일단 기본적인 풀이로 해결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할 텐데 그동안 한번 풀어보고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주어져 있어? 요 녀석이 음수고 얘랑 얘가 모두 실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출 거냐면 이거랑 이거가 실수다. 특히 얘가 실수다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오케이? 그 얘가 실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해석하려면은 뭐 A 더하기 BI를 Z라고 놓고 실제로 제곱해서 집어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그 녀석을 열심히 계산해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준 다음에 아, 이 녀석이 빵이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계산량이 많아지죠. 그것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런 계산을 한 번만 해야 돼? 아니잖아. 한 번 더 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되게 힘든 문제가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까라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복수 Z가 뭐였으면 실수였어 라는 이 말과 Z와 Z바가 서로 같아 이 말과 Z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 세 개의 말은 다 동치라고 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면 다 똑같은 조건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얘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1 더하기 Z제곱분의 Z라는 녀석이 얘가 뭐라고? 실수라고 준 거는 여기서 얘에 초점을 맞춰보자. 1 더하기 Z제곱분의 랑 1 더하기 Z바의 제곱분의 Z바와 같다는 뜻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 그러면 결국 이런 조건을 나한테 준 거구만. 여기는 이 녀석을 이쪽으로 넘기고 이 녀석을 이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해주면 Z에다가 Z바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Z바에다가 Z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 가만 보니까 Z바의 제곱 더하기 Z는 Z바 Z의 제곱 더하기 Z바라는 소리잖아. 그럼 다 이쪽으로 싹 넘겨서 생각을 해주자. 이걸 넘길까? 그러면 일단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지금 뭘로 묶여? Z 바로 묶이게 될 거고 Z 빼기 Z 바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넘어온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Z 빼기 Z 바가 0입니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Z 바 다시 Z 빼기 Z 바로 묶어주게 된다면 Z 바 마이너스 1이 0입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야? Z가 Z바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ZZ바가 1이군요.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해됐죠? 근데 거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지? 얘가 의미하는 건 Z가 실수군요. 라는 의미라고 했었어. 그치? Z가 실수. 그러니까 Z가 실수거나 ZZ바가 1이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실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해볼까?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엔 뭐야? 1 더하기 Z분의 Z제곱이잖아. 얘가 뭐랑? 1 더하기 Z바분의 Z바의 제곱이랑 같았으면 좋겠군요. 로 시작할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넘기고 넘겨 정리하면 Z바의 제곱 넘기고 Z바의 제곱 Z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Z의 제곱 Z바 더하기 1이 될 테니 또 전개하면 이거부터 할까? Z제곱 Z바 플러스 Z바인가요? Z제곱 은 ZZ바의 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럼 또 이쪽으로 다 넘겨서 생각을 해주면 얘랑 얘가 또 마찬가지로 ZZ바로 묶이게 될 텐데 그럼 얘는 Z 빼기 Z바가 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되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녀석 빼기 요 녀석이니까 Z 마이너스 Z바에다가 Z 더하기 Z바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얘로 묶이니까 Z 빼기 Z 바로 또 묶어주게 된다면 ZZ바 더하기 Z 더하기 Z바가 뭐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로 해석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또 뭐가 되는 거야? Z가 Z바거나 또는 Z바 Z ZZ바 더하기 Z 더하기 Z바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 다음 다시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자. 요 녀석이 음수예요라는 이 조건만 이제 우리가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로 가봤을 때 얘는 이렇게 놓고 갈 수밖에 없겠네. 그럼 이 Z바가 A-BI가 될 테니까 두 개를 빼버리면 뭐가 돼? 2BI가 될 거고 거기는 걔를 I로 나눠주는 결과니까 2B가 된단 말이야. 그럼 걔가 음수예요라는 정보지. 그럼 B가 살아있다는 소리네. B가 0은 아니라는 소리네. 그럼 무슨 말이야? Z는 실수는 아니었군요. 실수가 아니었다면 이게 지워지고 이게 지워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ZZ바가 1이라는 소리고 여긴 얘가 1이었으니까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결론.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ZZ바가 1이고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1이군요 라는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만족하면 Z랑 Z바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가 되는 거죠. 됐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되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뭘 생각하면 되겠어? 여기서 2차 방정식의 작성으로 생각하면 돼요. x제곱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1은 0의 근이 뭐야? z랑 z 바다. z랑 z 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되는 거니까 z는 오메가였겠군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애시당초 오메가라는 성질 자체가 더한 게 마이너스 1 곱한 게 1이었을 테니까 두 근의 합과 곱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Z는 오메가다라고 판단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Z가 B가 뭐였어? 음수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중에서 얘가 음수인 경우니까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개 곱하면은 뭐가 돼요? 4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이해됐죠? 다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해결 전략 있잖아. 여기서는 이 해결 전략을 정확하게 너희가 가져갔으면 좋겠어. 되게 중요한 해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한 거는 잘 풀려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저렇게 A 더하기 BI라고 놓고 그냥 때려 넣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풀릴 테니까 여기는 요 해결 전략을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괜찮아요, 얘들아. 여기는 이 형태를 잘 봐봐. 이 형태를 잘 봐봐. 둘 다 실수래. 근데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라고 생각한다면 x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x가 되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둘 다 실수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모두 실수가 되는 녀석은 또 오메가였군요. 라고 해석해도 야매긴 하지만. 되겠죠. 항상 야매긴 하지만 그런 녀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면 참 좋겠는데 선생님 마지막 설명한 건 무시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무시해도 좋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요 해석을 너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런 결론과 이런 결론을 만들 수 있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해보라고 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30번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라는 소리죠. 이제 킬러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30번 문제는 그냥 어떤 느낌이야, 얘들아? 어떤 느낌이냐면 29번까지를 30분 정도를 남기고 풀 수 있는 실력자가 30분 동안 고민해서 풀라고 만든 문제가 30번 문제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긴 한데 오케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너희가 딱 봤을 때 일단 해결 전략들을 볼 건데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한테 설명해 준 문제들 중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복소수의 느낌보다는 사실 주기성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주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주기는 반복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저거를 50번이나, 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50번이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기로 딱 잘라서 이게 몇 주기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잘 봐봐. 일단 첫 번째. n만 먼저 봐봐. n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만 찬찬히 본다면 얘는 i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뭐야? i분의 1의 제곱의 n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i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n제곱이 됩니다라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보는 거지. 얘는 몇 주기니 얘들아? 4주기죠. 얘는 몇 주기야? 2주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최대 몇 개? 4개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제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최대 4개야. 왜? 전체 4주기가 될 게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딱 나눠서 생각해보는 거지. 얘가 이제 1, 그러니까 i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2였을 때 i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얘가 3이었을 때 i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4였을 때 i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실제로 여기는 이 값은 얼마야? 그냥 i-1이죠. i-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그 다음 여기는 얘는 얼마야? 0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i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이 녀석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나는 이런 녀석들을 뭐 하겠다는 소리냐면 이런 녀석들을 이제 m제곱, 이런 녀석들을 m제곱, 이런 녀석들을 m제곱, 이런 녀석들을 m제곱 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음의 실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벌써 탈락. 그죠? 쟤네들은 탈락입니다. 왜? 쟤네들을 내가 m제곱 한다고 해서 무조건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게 분명하니까 쟤네들은 그럼 결국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녀석을 내가 m제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여기는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고 세제곱하면 뭐가 되고 네제곱하면 뭐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여전히 어때? 우리가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고 하는 거랑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거 이런 애들을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린다고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얘가 여전히 8주기가 되겠지. 이렇게 해도 얘는 여전히 8주기가 되겠지. 이유는 뭐야? 8주기짜리에다가 지금 2주기짜리를 합쳐버린 거란 말이야. 8주기에다 2주기를 합쳐버린 거니까 얘네들 당연히 8주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8주기가 되는 거, 요 녀석도 8주기가 돼.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전히 몇 주기가 되는 거야? 8주기가 될 수밖에 없어. 물론 그 값은 점점 어떻게 했어? 커지겠죠. 왜냐면 여기는 얘는 그 크기가 몇 자리였으니까 1자리였으니까 크기가 1자리였으니까 여러 번 제곱해도 괜찮아. 그 크기는 계속 1로 유지가 될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걔는 얘보다 어때? 루트 2배만큼 더 커지는 애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처음에는 루트 2였을 거고 두 번째는 2였을 거고 세 번째는 크기가 2 루트 2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음의 실수가 되는 그 상황이 궁금한 거지 얘가 점점 커지냐 작아지냐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뭘로 해석해도 루트 2를 달고 해석해도 여전히 얘가 음의 실수를 갖는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해석하기엔 똑같은 조건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끼워 맞추는 거야. 오케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끼워 맞춰가면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몇 주기라고? 다시 8주기라고요. 그지? 얘는 8주기. 그럼 얘는 8번을 가면 한 바퀴 돈다는 소리니까 4번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됐어? 그럼 8주기 중에서 네 번째 거. 8주기 중에서 네 번째 거. 라는 이야기 되는 거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지금 봐봐. 여기는 얘는 4주기 중에 전체 4주기 중에서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라고 해석해도 괜찮잖아. 4주기 중에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라는 해석은 다시 생각하면은 2주기 중에서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일단 n은 뭐가 되면 돼? n은 그냥 홀수가 되면 돼. 이런 느낌이고. 그지? n이 홀수가 됐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됐으면 좋겠어? 홀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가 됐으면 좋겠니? 8주기의 네 번째 거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이죠. 그럼 저것만 만족하면 쟤는 무조건 음의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네요.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가능한 건 몇 개? 25개가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여기는 얘가 가능한 건 뭐야? 48까지 몇 개? 6개의 주기가 존재하니까 일단 6개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어차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가능한 건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죠. 그럼 두 개를 곱해버리는. 얘가 홀수가 될 때마다마다 얘는 6가지 나올 거니까 두 개를 곱해버리게 된다면 얘는 몇 개가 됩니다? 150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번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에 있어서 해석을 정확하게 내가 주기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계산들을 다 뭐 할 수 있어?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형태에 맞춰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들 중에 여기다 루트 2분의 1을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너희들이 바라봤을 때 이 루트 1을 안 해도 돼 얘들아. 안 해도 괜찮아. 어차피 여기 있는 얘는 뭐야? 8번 가면 이쪽으로 돌아올 거야. 양의 실수가 될 거야. 그럼 네 번째 갔을 때 음의 실수로 점점 커지긴 하겠지만 음의 실수가 될 거야라는 해석을 할 수 있긴 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뭐만 바라보면 되니까 부호만 바라보면 되니까 굳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루트 2가 있다고 바라보고 해석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런 흐름들을 잡아주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30번 문제 답죠. 꽤 어렵죠. 상황 자체. 되니?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땐 어때? 별 계산 없었어. 그지? 별 계산 없이 해석을 많이 해주면은 되게 편안하게 풀리는 느낌입니다. 그런 해석 능력을 우리는 키우려고 자꾸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전략 자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항상 해석에서 나오는 거야.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내가 할 건지 그런 해석들을 먼저 해놓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보면서 아 여긴 얘는 지금 n제곱, n제곱, m제곱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 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기에 대한 얘기가 얘가 몇 주기일까 몇 주기일까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안쪽 거부터 처리해봤더니 홀수 번째 애들은 전부 다 가능. 그죠? 됐어?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 중 얘는 8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얘는 8번 갔을 때 1로 돌아오는 애가 되기 때문에 4번 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애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8주기 중에서 4번째 거가 결국은 음의 실수가 되게 하는 녀석이었구만. 이라는 해석. 그런 해석들을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될 테니 순서상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해석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풀려요. 알겠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고 사실은 이제부터 그게 되게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다시 이런 걸 한번 봤다고 해서 이걸 바로 너희가 따라할 수 있으면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연습하려고 우리는 일단 연습의 기회를 얻으려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고 배웠으면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공부입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 2차 방정식 쪽으로 가는데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등 수학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만큼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원이죠, 얘들아. 그죠? 너희가 이제 선행을 많이 해봤다면은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만 결국은 무슨 짓을 조금만 하잖아? 그럼 다 2차 방정식으로 막 귀결되는 느낌들이 막 보일 거야. 치환이라는 작업하면 2차 방정식 되고 2차 함수 되고 다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2차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강조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 그지?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괜찮은 거고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들어서 풀어도 괜찮은 거고 근해 공식으로 풀어도 괜찮은 거예요.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일반화시킨 걸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근해 공식을 하기 전에 일단은 완전 제곱식으로 풀리는 상황이라면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어 만약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얘를 풀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가 갑자기 발견됐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대부분 한 100이면 한 9명이 어떻게 푸냐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0이지?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막 고민을 해. 안 되네? 그럼 근해 공식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애시당초 여기 있는 얘는 x 더하기 1이라고 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만들어진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근해 공식의 결과만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계산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개념들을 하나씩 일단 정확하게 왜 나왔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해결 전략은 뭔지 그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딱 깨우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첫 번째 결론은 뭐였냐면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녀석은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 다시 그 전에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웠을 때도 어땠어? 1차 방정식은 해결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1차 방정식 어떤 식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걔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해. 2차 방정식도 당연해지는 거고 3차 방정식은 얘들아 해가 무조건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어. 3차 방정식부터는 형태를 줘야만 풀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은 어떤 형태를 주더라도 사실 근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왜? 막강한 그 공식, 근의 공식이잖아. 거기다 때려넣으면 그게 무조건 근이거든. 그죠? 3차 방정식도 사실 근의 공식이 나와 있긴 하대. 나도 몰라. 왜? 고등 과정을 벗어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녀석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2차 방정식까지는 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먼저 해주자. 3차 방정식 이상은 안 될 수도 있다. 됐어? 거기까지 첫 번째 얘기라면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혹시 근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좀 여유 어차피 내가 근은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거 말고 근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으면 참 좋겠다가 이쪽 파트의 결국은 핵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세 가지 관점이다라고 해서 맨날 선생님이 진짜 엄청나게 강조해. 2차 방정식의 세 가지 관점이라고 해서 너희가 2차 방정식을 바라볼 때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 주세요라고 맨날 부탁하는 것들이 있었어. 근데 그게 결국 2차 방정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방정식의 이야기예요. 모든 방정식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얘는 근을 뭐 하지 마, 구하지 마. 제발 얘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 여기는 얘는 그는 뭐 하는 게 좋아. 얘는 가정해 놓고 생각하는 거야. 가정해. 무슨 말이야?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놓는다. 알파랑 베타로 놓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근의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얻는 거야? 개수를 뭐 해요? 열심히 관찰을 해주세요. 개수를 관찰해서 근의 뭘 얻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벌써 어떤 정보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이 있어. 마이너스 ax가 있다고 쳐보자. 마이너스 1은 0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예를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난 건 일단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개수를 관찰하는 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1차, 2차항 줬어 안 줬어? 안 줬, 아니 뭔 소리 줬잖아. 개수 줬잖아. 1이라고 줬잖아. 그죠? 근데 2차항 줬니 안 줬니? 안 준 거야 이거는. 문자로 준 거는 모르잖아 내가. 그 숫자로 줘야 쟤는 준 거야. 그죠? 얘는 안 준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 줬어 안 줬어? 줬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개수들은 2차항과 뭐예요? 상수항입니다. 2차항과 상수항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어? 두근의 곱. 그지?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야 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벌써 여기서 읽자마자 얘를 관찰하자마자 우리는 그 상황을 얻어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뭘 얻을 수 있냐면 얘는 판별식이라는 걸 내가 구하지 않아도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게 분명하고 이 녀석이 지금 얘랑 얘 부호가 다르거든.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뭐야? 음수란 말이야. 얘가 음수란 말은 여기가 양수란 소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양수를 더했다는 소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판별식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도 얘는 이미 실근을 갖는 애야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 애 중에서 곱한 게 음수예요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오케이? 이런 정보들을 다 어디서 얻는다고 그러더라? 개수를 관찰함으로써 그러니까 좋니 안 좋니 좋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알겠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근계수 관계잖아. 그지? 근의 정보를 개수로부터 얻어주세요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야? 근과 개수의 관계. 그지? 개수를 관찰함으로써 두 근의 합이나 곱이나 차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판별식도 마찬가지죠.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주어져 있는 게 결국 개수들이잖아. 개수들. 맞아요? 개수들에 대한 정보를 관찰해서 내가 뭘 얻고 있는 중이야? 근을 판별한다는 정보를 얻고 있는 중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는지, 중근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고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뭘 통해서 얻는다? 개수로부터 얻는다. 개수를, 개수를 관찰함으로써 근의 정보를 얻는다.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 번째 관점. 뭐죠? 얘는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어?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근을 알면 2차식을 뭘 할 수 있어? 인수분해할 수 있어. 이런 의미.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야 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다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뭘 가지고 다항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다항식을 가지고 뭘 해봤더니 인수 분해를 해봤더니 결국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다라는 이야기랑 같기 때문에 얘에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x는 1이거나 x는 2가 됩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였잖아. 무슨 말이야?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 다항식의 도움을 받았어. 됐나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건 다항식의 도움으로 뭔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가 있었다고 쳐보자. 더하기 뭐라고 할까? 더하기 1 더하기 4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 해주세요. 인수분해 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를 봤다고 생각해봐. 지금 난 다항식을 풀고 싶었던 거야. 됐어? 근데 분명히 있잖아. 방정식은 다항식의 도움을 받았었지. 됐어? 그럼 얘는 받기만 하면 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을 풀 때도 방정식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나는 여기는 이 다항식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다항식을 억지로 괜히 뭘로 만들어? 방정식으로 만들어. 그럼 뭘 할 수 있어? 근을 실제로 구할 수 있잖아. 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였잖아. 그럼 근을 실제로 구해보니까 뭐가 돼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됩니다? 9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7, 7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근을 구했구나. 아, 여기서 근을 구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여기는 요 녀석을 뭐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근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는 요 녀석을 x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다 요거 하나 집어넣어 줌으로써 뭘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방정식을 가지고 다항식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다항식을 해석함에 있어서 방정식의 해석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는 3차식일 때도 4차식일 때도 다 성립하는 거. 됐습니다. 좋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방정식의 풀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건 뭐라고 얘들아? 개수를 관찰해야 된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개수를 관찰할 때 습관 중에서 최고차항을 관찰하는 건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됐어? 그러니까 이 녀석을 내가 근데 얘는 뭐야? 1차 방정식이네요. 그죠? 1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생략하자. 생략하기에는 그래 하자. 오케이. 해보자. 자, 봐봐. 여기는 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A의 조건이 궁금합니다라고 줬는데 얘는 실제로 넘겨보면은 그냥 이런 느낌이 되겠죠. EA 마이너스.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이 근이 존재하려면은 여기는 이 녀석이 어때야 돼?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둘 다 동시에 0이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게 뭐가 아니면 일단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겠네. 됐습니다. 1이어도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겠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가 있는 거, 이런 거 이야기까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항상 절대값이나 가우스의 뭐야? 겁을 먹고 있어. 좀 쫄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우스나 절대값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때? 벗겨지지. 그치? 결국은 벗겨지게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벗겨놓으면 어때? 좀 그러네. 벗겨놓을 때 여기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 그치? 그러니까 제가 있음으로써 계산이 힘들다면 거기는 이걸 벗겨놓으면 되는 건데 벗겨놓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범위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걸 봤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봤어.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됩니다.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주기만 하면 알아서 절대값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가우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우스 x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범위가 되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x의 범위가 2에서부터 3 사이다. x의 범위가 3에서부터 4 사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의 값은 무조건 2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의 값은 무조건 3이 되는 거거든. 그냥 가우스가 사라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범위만 적절하게 내가 나눠줄 수 있다면 그 녀석들은 전부 다 사라질 녀석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절대값이나 가우스를 만났을 때 너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뭐다? 일단 범위를 나눠봐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는 너희가 한번 충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너희가 알아가야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 4번 요거 하나만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4번까지만 하자. 오늘. 자, 이렇게 딱 주어져 있어 라고 했을 때 얘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현재 궁금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봐봐. x제곱에 마이너스 가우스 x에다가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나 이 방정식을 지금 풀 자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저 가우스가 되게 거슬리거든. 저 가우스 때문에 계산을 못 하겠거든. 근데 x의 범위를 지금 뭐라고 줬어? 1에서부터 4 사이라고 분명히 줬잖아. 그러면 이 가우스라고 하는 건 1에서부터 2 사이, 2에서부터 3 사이, 3에서부터 4 사이에 다 다른 값이 나올 게 분명하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첫 번째, x의 범위를 1에서부터 2 사이로 쪼개고 두 번째, x의 범위를 2에서부터 3 사이로 쪼개고 마지막 세 번째, x의 범위를 3에서부터 4 사이로 쪼개버리기만 한다면 요 범위를 지금 내가 다 이렇게 쪼개버려. 이렇게 쪼갰을 때 요 녀석은 반드시 몇이야? 1이잖아. 요 녀석은 반드시 몇이야? 2잖아. 요 녀석은 반드시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어때? 가우스를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범위만 나눠주면 가우스는 끝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쪼개준 다음에 열심히 뭐 해주면 되겠네.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열심히 만들어주고 근해 공식으로 근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두 개. 분명히 실근 나올 게 분명하잖아, 얘들아. 실근 나올 게 분명하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올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씩 근이 나올 텐데 얘도 확인해보고 얘도 확인해보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내가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찾아준다면 여기서 되는 것들, 이 총 6개 중에서 되는 것들이 총 몇 개인지를 세달라는 소리니까. 됐습니다. 그걸 다 세가지고 답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단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우스 계산은 절대값이랑 똑같아. 절대값이나 가우스는 어때?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 귀찮은 거다. 그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다라는 그 생각만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범위만 나누면 끝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얘기는 오늘 괜히 했네, 그럼. 그죠?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지만 이거는 괜히 한 건 아니야, 얘들아. 이 생각이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생각이다라고 해서 너희가 이 생각을 머릿속에 먼저 박아놓고 다음 시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할 거예요? 문제를 접근해보면서 해석을 해보면서 흐름들을 잡아갈 거야. 알겠죠?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